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18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끝난 미국 시장은요, 급등 마감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참 악재에는 둔감하고 호재에는 민감한 상황이었어요. 지난주에는 지표가 여러 개가 발표가 됐죠. 13일날 발표된 게 소비자 물가지수, 그렇죠? 요게 이제 9점이라고 하면서 40년 만에 뭐 최고치가 나왔다고 하죠. 또 생산자 물가지수가 11.3%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 강화하는 그런 뉴스도 있었죠. 그런데 미국 시장은 빠지질 않았어요. 굉장한 악재인데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연준의 매파들, 뭐 제임스 블라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빴을 때 울트라 스테블을 할 거다,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거예요. 찬물을 끼얹은 거죠. 찬물이라보다는 뭐 시장에 도움을 주는 발언을 한 거죠. 0.75 정도 뭐 할 거다. 그러니까 1%가 아니라 0.75 정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단 뭐 하락하는 분위기를 막아준 거죠. 막아준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잦아들지 않고 있잖아요. 올해 내내 금리 인상을 했었지만 잦아들지 않았는데 0.75를 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억제에 도움이 될지, 1%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다. 그러는데 금요일날 발표된 게 뭐였냐면 소매 판매였어요. 소매 판매. 이 소매 판매는 뭐냐면 전월 대비 1%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소비를 확인하는 작업이죠. 소비가 그래도 늘었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미국의 실물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소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도 견조하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게 늘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잦아듭니까? 생산자 물가지수가 잦아드는, 안 잦아들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정말 필요한 재료만을 취사 선택했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로 인해서 미국이 시장이 급등 마감하는 모습이 보였죠. 또 거기에 따른 뭐 환율도 약간 영향을 좀 받는 모습이었고요. 근데 지금 실제로 이제 그 주말에도 나온 뉴스 중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다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보면 다시 리스크가 재부각되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 시장이 악재에 둔감한 호재에 민감한 상황이 지난 한 주간 진행이 되면서 많은 악재 속에서도 시장이 상승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시장은 추세 반전이겠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추세 반전하고는 먼 겁니다. 왜냐? 인플레이션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은 금리 상승 국면은 유지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동성은 계속 회수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장에 착시 효과를 준 거다. 시장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를 준 거지, 오히려 탈기회를 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보면 다우는 2.1% 상승했고요. 나스닥 1.79% 상승했죠. 차트를 좀 보시면 큰 변화는 없어요. 나스닥 먼저 보시겠습니다. 나스닥 먼저 보시면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주의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왔다가 전주의 고점을 딱 절반 정도 돌린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가 사실 여기서 대폭락이 나와도 할 말이 없었는데 이 두 개를 막았죠. 수요일과 목요일 막았고 금요일에 올리면서 일단은 약간 버텨주는 그런 전략이 됐죠.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거,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다는, 이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거를 아까 말씀처럼 소매 판매 같은 거 좋아진 거 한두 개 가지고 이렇게 가려서 주가를 올리면서 시장의 위기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준 거,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우도 지난주 그 전주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고요. 역시 수목을 버텨주고 있다가 금요일날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똑같은 나스닥과 다우는
어떤 같은 차트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위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재공격이 주말에 뉴스가 하나 나왔었어요. 이게 이제 뭐 유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봐야겠죠. 유가는 97불에 끝났어요. 근데 실제로 이 유가가 사우디아라비아 증산이 될지는 좀 미지수죠. 바이든이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유가 증산에 대한 얘기를 좀 했던 걸로 같은데 아직 답이 없죠. 근데 실제로 이게 증산이 되면 유가가 빠질 수도 있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증산을 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실제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겨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죠. 겨울 되면은 유럽에서 천연가스의 소비가 굉장히 많은데 그 천연가스의 90%가 그 러시아에서 들어간다고 제가 뉴스에 봤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지금 푸틴 입장에서는 이 겨울을 기다리는 상황이죠. 결국 유가가 지난번에 고점을 찍고 5월 6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내려왔지만 추세적으로 완전히 도른 거라고 볼 수는 없죠. 상승 중 눌림 정도로 보시는 게 현명한 대응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요, 옐런이 이번 주에 방문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환율이 지금 1300원대 되잖아요. 그러니까 슈퍼달러 때문에 전 세계 통화가 다 약세를 가고 있어요. 약세를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번에 이제 통화 수합 체결에 대한 그 의중이 나오고 있어요. 주말에 당정이 통화 수입 도입을 확정됐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옐런이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연준하고 하는 거죠. 연준하고 옐런이 가서 얘기를 해다오 뭐 이거겠죠. 근데 뭐 가능성은 있는지 역유 환율이 10원인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1319원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통화 수합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반영한 거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해요. 물론 우리가 미국하고 이번 정부에 이제 많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통화 수합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 슈퍼달러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얼마나 역할을 할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통화 수업을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 통화 수업을 하려고 할 때 미국에서 뭐라 그랬냐면 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가져가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통화 수업과 같은 무슨 뭐 느낌을 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거를 또 쓸지 아니면 정말 시장에서 원하는 것을 통화 수합이 이루어질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급등을 했어요. 추세 반전이 아니냐.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500만 주인가 아마 제가 알기로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양봉이 세웠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차트 너무 이쁘죠.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외국인들이 파는 거는 거의 한 1000만 주 내외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손실이죠. 이제 추세의 반전일까 아닐까.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많이 치고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통화사업에 대한 이슈가 이 삼성전자에 영향을 미친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쇼커버링도 조금 있었던 거 아니냐. 삼성전자에 보시면 지난주 540만이 샀어요. 근데 기관은 오히려 안 샀어요. 기관은 팔았어요. 사실 기관은 지금 옵션 상태로는 상방보다 하방 쪽으로 좀 기울어 있는 그 모습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보면 지금 기관들의 행보 좀 특이하죠. 사실 기관들은 그날 샀어야죠. 근데 안 샀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일단 여기서 뭐 1000만 주 정도 들어왔어요. 1000만 주 정도 들어온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근데 여기서 한 제가 볼 때는 쇼커버링이 제법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쇼커버링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통화 수합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외화가 나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공매도 친 물량들에 좀 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에 지난주 금액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그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하루가 돼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라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이게 내려올 때 여기서 매수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여기 매수는 안 하고 요쯤부터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는데 올라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누군가 뭐 의도한 바가 있겠지만 정말 추세 반전이게 대한 의문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흐름 한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모레 옐런 방문 후에 통화수의 흐름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하고 삼성전자의 영향이 좀 같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